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박사입니다. 네, 요즘 너무 많이 덥죠? 네, 오늘은 숫자로 부른 시대정신, 그래서 재미난 어떤 드라마, 영화 소재와 그 예산을 좀 연결시켜서 좀 쉽게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드라마와 거기서 나오는 공공근로 예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끝까지 다 봤는데 처음엔 좀 재미있다가 또 소재도 신선하고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20대 이미진 취준생이죠. 예, 취준생 20대 이미진이 낮에는 50대 임순으로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서 뭐 이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 이 20대 이미지는 공무원 시험에 매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50대 임순으로 몸이 바뀐 후 검찰청의 시니어 공공근로 인턴으로 드디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주로 환경 정화, 청소, 잡무 등 외근직을 하다가 또 능력을 또 인정을 받아서 내근직으로 검찰 사무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진과 또 이렇게 동기 이제 시니어 공공 인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들어서 공공근로에 뽑히는 것도 힘들다면 나름 또 단순 잡무에 만족합니다. 특히 이제 이미진 같은 경우는 취업에 매번 좌절을 했잖아요. 또 공무원 시험에 낙방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일지라도 일을 해서 즐겁다. 며 정체가 발각되어 일자리를 잃을까봐 또 전전긍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니어 공공 근로자들을 보면 모두 살인 사건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들은 살인을 당한 자, 살인을 목격한 자, 살인 사건을 이제 당시 살인 사건 담당했던 형사, 살해 용의자 한 명은 또 살인자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공 근로 이제 시니어 인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작가가 왜 시니어 그 공공 근로자에게 이런 역할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 근로를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이미진의 나이는 시니어 기준인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50대로 나와서 이것도 삐 틀렸죠. 그리고 동기 인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경찰 공무원 은퇴자고 한 명은 병원 원장이에요. 근데 이들은 또 연금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또한 또 이미진처럼 외근직 그 시니어가 내근직 실무관 뭐 보조로 발탁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드라마니까 비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현실의 공공근로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공공근로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현재 전국 1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2,274억 원의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자활 및 취업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 공공 일자리, 희망 일자리, 안심 일자리, 동행 일자리 이렇게 그 단어를 일자리 앞에 붙여갖고 명칭은 이제 다 달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다 공공근로입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뭐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해서 또 대상에 따라서 모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로 내용을 보면 복지 도우미,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자체 환경 개선, 청소, 뭐 농촌 일손 돕기 등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 이제 노동이죠. 이에 대한 이제 월급을 보면 1급은 최저임금 곱하기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교통비, 간식비, 뭐 추가 기타 수당들이 포함이 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 충족 시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침체돼서 정부가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확대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자활 근로사업이나 단기적 이제 노인 일자리였죠. 근데 이제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2016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20대 공공 일자리는 감소하고 60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층 일자리가 증가한 데는 지자체 시니어 공공근로 일자리 비중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20대 이미진이 공공부문 취업에 매번 실패하고 50대 임순으로 공공근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실로 다가오는 지점이죠. 공공근로자는 일 대충 해도 돈 주는 쉬운 공공 알바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내근직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인데 청년 위주로 하고 외근직 허드렛 일은 노인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일하는 장소는 다를 뿐 청년이건 노인이건 단순 잡무가 대다수예요. 코로나19 등 취업이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취약한 취업 계층들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는 복지 차원은 될 수 있지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일자리라고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근로를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포함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 보이게 통계를 잡는 것은 정부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얼마 전에 이제 공공근로 예산 관련돼서 공무원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거 아시죠? 청주시 공무원은 대학생 공공근로 관련 예산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됐고 고임금 공무직 직원은 공공근로자 중도 포기자들의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새어 나가는데도 모른다는 거는 공공근로 사업을 계획, 집행, 정산, 평가하는 모든 과정이 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을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청년층에게는 단순 사무가 아니라 진로가 연관된 업무를 배치를 하고 노인층에는 청소가 아니라 그가 쌓아온 경험을 진단해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회성인 공공근로가 아닌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연계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속 이미진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적성을 찾아 마침내 검찰청에 또 취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피엔드를 장식한 것처럼 이 공공근로가 일자리로 제대로 될 수 있게 정책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공공근로가 아니라 낮과 밤이 같은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박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